할게.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가 q에 의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값의 구분. 자, p를 보자. 이렇게 돼요. 그죠? q도 방정식에 근이 있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0 나오죠?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에 근이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1이랑 1 마이너스 k 해서 두 개가 있어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이쪽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1-k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요. 1-k가 3일 수도 있고요. 끝. 그래서 k값 두 가지가 됩니다. 다음 118번 PQR의 진리집합. 지금 관계가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러니까 P가 Q에도 들어가야 되고 P가 R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3이 이 중에 있어야 되고 이 중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안 푼 건데 내가 볼 때. 얘가 3이면 첫 번째 A는 뿔마 2예요. 2 또는 마이너스 2죠. 그러면 A 곱하기 B가 이 경우에 2B가 3 돼야 되고요. B는 2분의 3입니다.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2B가 3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두 번째, B가 3일 수도 있죠. 그럼 B가 3이면 R의 원소 R 집합에는 A랑 3A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A가 3이거나 또는 A는 1,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어쨌든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네요. 됐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 잠깐 마이너스 1 맞는데. 잠깐만. 1 마이너스 K잖아. 아, 1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그거 안 했네요. 1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요. 1 마이너스 K가 3일 수도 있고요. 이거 하나 빼먹었네요. K가 2, 3, 마이너스 2. 정답 4번. 마이너스 12가 되네요. 123번이요.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 명제가 참여되기 위해서 고등식 간의 포함관계에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정계수가 없는 P부터 표현을 합시다. 이렇게 되고요. 어때야 되죠? Q가 P 안에 들어가야 돼. 근데 쟤는 A 이상이야. 그럼 A 이상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다음, 여기 흰색이 P가 흰색이 R에 들어가야 된다. R에. 그러면 R이 얘를 전부 다 감싸고 있어야 되는 거죠. B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조건 나왔죠. B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유태야, 등호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B가 마이너스 1이 됐어, 만약에. B가 마이너스 1이 됐어. 같아졌어, 만약에. 그럼 포함관계가 성립해 안 해? 흰색이 빨간색 안에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그럼 겹쳐도 되는 거잖아. A가 5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겹쳐도 될까요, 안 될까요? 유태야. 끝. A의 최소값 5. B의 최대값 마이너스 1. 그러니까 4가 되네요. 어느 휴대폰 제조회사에서 휴대폰 판매량과 사용자 선호도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0대, 20대에게 선호도가 높은 제품은 판매량이 많다. 선호도가 높으면 판매량이 많다. 가격이 싼 제품은 판매량이 많다. 기능이 많은 제품은 10대, 20대에게 선호도가 높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호도가 높다이면 판매량이 높다라는 명제가 나오는 거죠. 가격이 싼 제품은 판매량이 높다. 기능이 많다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기능이 많으면 선호도가 높다. 라는 세 개의 명제들 가지고 우리는 3단 논법도 할 수 있고요. 대우 명제도 찾아낼 수 있죠. 자, 기능이 많은 제품은 가격이 싸지 않다. 자, 여기서 대우 명제 갖다 씁시다. 판매량이 낮으면 선호도가 낮다. 판매량이 대우 명제하고 있는 거예요. 낮으면 가격은 높다. 선호도가 낮으면 기능이 적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단 논법 합시다. 기능이 많으면 선호도가 높고 선호도가 높으면 판매량이 높다. 기능이 많으면 판매량도 높다. 그래서 기능이 많으면 판매량이 높다.
3단원법이죠. 얘에 대한 대우 명제 갖다 씁시다. 판매량이 낮으면 기능이 적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번. 기능이 많은 제품은 가격이 잠깐만. 이거 안 했구나. 상관없죠? 상관없죠? 그냥 너가 뒤에다 그냥 냅둬. 2번. 가격이 싸지 않은 제품은 가격이 뭐야? 싸지 않은 제품. 비싸다는 얘기죠? 판매량이 많지가 않다. 이걸 말하는 것 같은데 방향 틀렸습니다. 2번 그래서 틀렸고요. 3번. 판매량이 많지 않은 제품은 기능이 많지 않다. 맞죠?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4번. 10대, 20대에게 선호도가 높은 제품, 선호도가 높으면 기능이 많다. 아니죠. 판매량이 많죠. 상관없죠. 10대, 선호도가 높은 제품, 가격이 싸지 않다. 뭐야? 선호도가 높으면 가격이 싸지 않다. 없어요. 어디에? 지금 여기에 보면. 정답 3번이네요. 논리관계를 따지는 거 할 줄 아셔야 돼요. 진도를 바로 나가도록 합시다. 자, 절대부등식. 너희들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게 절대부등식이죠. 그럼 먼저 절대부등식이 뭔가도 배워야 되고 대소비교 하는 방법, 증명하는 방법 배우셔야 돼요. 자, 우리가 부등식의 증명에 대해서 먼저 배울게요. 자, 부등식을 증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거야. 그럼 증명하는 방법에는 우린 세 가지만 배우면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빼보면 됩니다. A에서 B를 뺐을 때 0보다 큰지 확인해 보면 돼요. 그래서 A에서 B를 뺐을 때 0보다 큰 양수다.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 라는 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양수인 경우에, 둘 다 양수인 경우에는 제곱하여 뺐을 때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예요. 양수인 경우에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해서 대소관계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느냐? 이건 거예요. 너 2랑 루트 3이랑 2가 더 크다라는 걸 알아. 그럼 그것을 우리는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돼요? 제곱해서 빼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양수랑 양수니까. 그냥 2 빼기 루트 3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곱하여 빼는 행동을 합니다. 세 번째, 가장 안 씁니다. 역시나 양수인 경우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나눠 보는 경우도 있어요. 나눠서 1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예요. 양수인 경우에는. 자, 근데 이거는 거의 쓰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는 경우는 보통 근호가 있거나 또는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증명을 많이 해요. 자, 절대부등식을 증명을 할 거거든. 절대부등식은 어떤 걸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느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우리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배웠었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애는 x에다 뭘 집어넣어도 0보다 커. 이거 절대 부등식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니까요. 자, 다음 다시.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전제가 실수입니다. 왜?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니까. 너희들이 배운 허수는 생각하지 않는 거. 선생님, 허수는 왜 넣으면 안 돼요? 부등식은 전제가 그거야. 말하지 않아도 그런 거야. 대소 관계를 하려면은 너 i랑 1 플러스 i랑 누가 더 커? 말해줄 수 없어요. 그럼 얘가 1을 더했으니까 얘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 i는 허수거든. 그래서 누가 더 크다라고 말해줄 수 없거든. 그러니까 부등식은 이미 전제가 실수고요. 얘는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절대 부등식이야. 절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절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우리가 먼저 전제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절대값 a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어야 되는 기초 상식입니다. 자, 실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 알고 있어야 돼요. 항상 성립하는 것들에 대하여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게 안 나와 있군요. 자, 증명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죠. 얘하고 똑같죠?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거기다 4분의 3을 더했죠. 그러니까 전체 0보다 큽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실수를 제곱했으니까 번개치는 소리니? 근데 왜 이렇게 길어? 그치, 번개치는 소리지. 자, 실수를 제곱했으니까 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4분의 3 더했으니까 0보다 커요. 아, 절대부등식에 대한 증명이 된 거야. 이게 증명이야.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자, 절대부등식 또 이런 것도 있죠.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는 모든 실수 a, b에 대하여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것도 절대부등식이에요. 그럼 얘는 증명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넘겨서 빼는 방식으로 증명이 불가능해요. 절대값끼리 어떻게 뺄 건데? 케이스를 나눠야 되거든, 전부 다. 그럼 그러기 힘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얘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니까 제곱해서 뺄 거야.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 빼기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을 이렇게 뺄 거예요. 빼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제곱할 뺀다. 언제? 양수인 경우에는 제곱해서 빼도 된다. 자, 근데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똑같습니다. 알고 있으셔야 되는 상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 제곱하자. 그러면 그냥 제곱과 똑같고 2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야. 근데 그건 절대값 A, B랑 똑같겠죠? 플러스 B제곱 빼기 얘도 그냥 제곱이랑 똑같죠. 절대값 제곱하니까. 그래서 A제곱 2AB B제곱. 그러면 A제곱과 B제곱이 지워지고요. 그러면 얘는 2배의 절대값 AB 마이너스 AB가 되죠. 자, 우리는 항상 알고 있는 게 절대값 무언가는 그냥보단 무조건 크거나 같습니다. 그렇죠? 저것도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전제가 돼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어때?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 따라서 증명이 된 거예요.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이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절대부등식이 있고요. 자, 지금 교재에서 보시면요. 유형 1 해서 202페이지에 보시면요. 기본적인 절대부등식 눈으로 보이시죠? 한번 싹 보세요. 싹 훑어보세요. 싹 훑어봐. 싹 보는 거 한번 쫙 봐.
자, 계속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방정식은 등식을 만족시키는 x를 찾아 나가는 거죠. 우리가 항등식이란 거 배웠었어요. 이거 항등식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성립하죠. 항등식은 푸는 건가요? 풀지 않아요. x를 찾는 게 아니에요. 왜? 찾아봤자야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성립하거든. 항등식은 그래서 푸는 게 아니었어. 그럼 항등식 단원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였냐면 항등식이 갖는 성질을 이용하자라는 거였어요. 항등식은 항상 성립한, 그럼 뭐야? 얘가 얘거든. 그러니까 개수 비교를 한다든가 또는 숫자를 대입해서 얘가 나오는 값과 얘가 나오는 값이 같다. 그런 걸 이용해서 미정된 개수, 미정계수를 찾아 나가는 거였어요. 항등식이 갖는 성질을 쓰는 거였어요. 그럼 절대부등식은 뭐냐? 우리는 부등식을 원래는 풀죠. 이런 식으로 x-1 곱하기 뭐니? 계속 우르릉 소리 들리지 않니?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런가? 자, 풀면 x가 1과 2 사이 푸는 거죠. 부등식은 푸는 거예요. 근데 절대부등식은 푸는 게 아니에요. 절대부등식 푸는 게 아니에요. 왜? x를 찾을 수가 없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 이렇게 절대부등식이 갖는 성질, 항상 성립한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식의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구하는데 써먹겠다라는 얘기야. 그게 절대부등식 단원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에요. 자, 그러한 절대부등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는 배울 게 먼저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걸 먼저 배우죠. 그럼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방법 중에는 산술평균이라는 것도 있어. 산술평균은 뭐냐? 산술적 평균. 너희들 키 평균 내는 거. 너희들 입안에 있는 학생들의 키의 평균 내는 거. 어떻게 해요? 싹 다 더해서 인원수만큼 나누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럼 기하 평균은 뭐냐? 도형에서 나오는 평균이거든. 뭐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본 적 있죠? 이런 거. 세 원이 접하고 있어요. 얘 반지름이 예를 들어서 R1이었어. 얘 반지름이 R2였어. 얘 반지름이 R3였어. 그러면은 이렇게 접하죠. 증명은 하지 않을게요. 그건 개념 시간에 배우는 거고요. 얘 가운데 낀 놈의 반지름은 양쪽에 있는 애들 곱해서 루트 씌우면 돼요. 이게 기하적인 평균, 기하평균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산술기하평균에서 말하는 건 뭐냐? 산술평균. 만약에 양수인 아이가 있었을 때 두 개의 양수에 대하여 두 양수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항상 이렇게 되는 절대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거든. 얘가 절대부등식이에요. 얘는 모든 양수 A, B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입니다. 그럼 얘가 정말 절대부등식인가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보자. 증명을 할 거야. 자, 2는 양변에다가 곱해서 합시다. 자, 얘가 정말 성립하는지 우리가 증명을 할 거라고요. 그럼 얘는 증명 뭘 갖다 쓰겠어요? 근호가 존재하니까 제곱하여 뺄 거예요. 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뺄 거야.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루트 ab의 제곱을 뺍니다. 전기합니다. a제곱 2ab b제곱 마이너스 4ab 그러니까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에요. 어떻죠?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얘보다 크거나 같다가 증명이 된 거야.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언제 얘랑 같아질까? 등호 성립 조건이에요. 등호 조건은 여기서 보시면 돼요. 증명을 해나갈 때 나오거든요. 얘가 언제 0이랑 같아지니?
A랑 B랑 같을 때야.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보자. 얘를 우리는 지금부터 산술기하라고 부를 거고, 이 산술기하에서 두 양수의 합은 항상 2배 루트의 AB보단 크거나 같거든요. 이게 항상 성립하거든요. 그러면 언제 얘네 둘의 합이 얘랑 같아져? 더한 두 놈이 같을 때야. 라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제. 자, 그럼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식들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데 써먹을 거예요. 자, 먼저 그 첫 번째 보자. 첫 번째. 0보다 큰 x에 대하여 x 플러스 x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산술기하를 쓸 때는요. 양수 조건을 찾는 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0보다 크네.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네. 그러면 두 양수의 합은 항상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에 둘이 곱한 것보다 얘는 항상 성립하거든. 왜? 우리는 항상 성립하는 거 확인해 놨거든. 그러니까 얘도 항상 성립해요. 그래 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 2라고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두 양수의 합은 자, 여기는 x 플러스 x분의 1은 2를 최소값으로 가져요. 여기다 x에다 네가 3을 넣어도 4를 넣어도 5를 넣어도 6을 넣어도 7을 넣어도 전부 다 2보다는 커요. 그럼 얘가 언제 2가 돼요? 네, 등호 조건은요. 그 더한 두 놈이 같을 때예요. x제곱이 1일 때예요. 근데 x는 양수잖아요. 그래서 x가 1일 때예요. x가 1일 때 얘네 둘의 합은 2가 돼요. 1 더하기 1. 그래서 2가 됩니다. 이 얘기야. 됐지? 자, 두 번째. x가 1보다 커요.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건 양수 조건이라니까요. 0보다 크다 조건을 찾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x는 1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산술기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든. 그래서 우리는 x 마이너스 1로 x가 묶여 있어야 돼. 문자는 x 마이너스 1로 묶여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내 마음대로 마이너스 1을 갖다 붙여줬어요. 그러면은 식을 변형만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갖다 써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문자는 이렇게 되고 상수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 식 전체의 값을 변화시키는 건 얘거든? 거기만 산술기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 더하기 1, 3이 최소값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외우세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수, 자신과 역수의 합의 최소값은 2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역수의 합의 최소값은 2입니다. 그래서 3이 정답이야. 그럼 언제? x-1이랑 x-1분의 1이 같을 때 그래서 x가 2일 때예요. 맞죠? 2일 때 됩니다. x에다 2 집어넣으면요. 2 더하기 1, 3이 나오는 게 맞죠? 최소값이 그래서 3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니? 더 할 거야. 더 하기 전에 잠깐만 문제 살짝만 살펴보고 지나가자. 158번 봅시다. 다음 중 절대부등식이 아닌 것은 1번 절대부등식인가요? 아닙니다. 왜요? 양수 조건이 없잖아요. 산술기하에 의하여 얘는 최소값을 2로 가질 것 같지만 지금 실수 조건이죠. 맞아요? 그런데 잠깐만 봐봐. A 제곱이 아니구나. 루트 A. 아하. 음수일 수도 있구나. 자, 그래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2번 맞고요. 증명 한번 요거는 아까 해줬죠? 요거는요. 4ab 넘기면 뭐가 돼요? a-b의 제곱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 절대부등식 맞습니다.
얘는요. 절대부등식일까요? 아닐까요? 전체 다 넘겨볼까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 돼요. 얘 좌변으로 넘기면 빼면은 빼서 증명해보자고. 얘는 어때? a 마이너스 1의 제곱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어때? 얘한테서 얘를 뺐더니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가 증명이 된 거야. 됐죠? 요거는 1은 그냥 요거랑 똑같죠? 이거 절대부등식이죠? 위에 있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절대부등식이 아니에요. 164번 보세요. 보기 중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만, 즉 뭐야? 절대부등식을 고르래요. 기억 맞습니다. 기억 맞죠? 니은 맞아요, 틀려요? 니은 맞아, 틀려? 졸립구나. 니은 맞아, 틀려? 틀렸지. 부등식 방향 거꾸로야. 디귿 맞습니다. 디귿 맞아요. 절대부등식 맞아요. 리을은요? 절대부등식 맞죠? 왜냐면 쉽게 생각해도 얘 음수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얘는 음수 절대 안 나오잖아. 그치? 음수 나올 수도 있잖아, 얘는. 자, 기억. 어? 야, 니은도 절대부등식이야? 아! 아, 어, 절대값이 없어도 얘가 더 크거나 잠깐만. 잠깐만. 절대값이. 절대값이 있으니까. 없어도 얘가 더 크거나 같죠? 어. 그래서 니은도 절대부등식 맞네요. 정답 5번이네요. 5번. 168번 봅시다. 두 양수 x, y 대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a, b의 합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양수 x, y라고 그랬어요. 조건 나왔죠. 0보다 크다 조건을 찾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걸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x 플러스 y는 항상 크거나 같아. 2배 루트의 x, y보다.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거든. 근데 x 플러스 y가 4래요. 그러니까 x 곱하기 y는 양수 4가 된다는 얘기죠. 4가 최대죠. 됐죠? a는 4. 다음 3x 플러스 4y의 최소값 찾으래요. 얘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의 둘의 곱 12xy. 근데 xy가 3이래요. 루트 36, 6이 12. 그래서 얘는 1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b는 12. a 플러스 b 16이 되겠네요. 자, 계속 앞에 보세요. 보기 전에 이거 잠깐만 풀어봐. 아니다, 아니다. 앞에 먼저 설명 더 듣자. 설명 더 들읍시다. 자, 설명을 듣자. 세 번째, x가 0보다 크다 해서 x 나누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산술기하를 전혀 쓸 수 없을 것 같은 형태인데 산술기하를 가지고 제 최대값을 구하래.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식을 변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술기하가 어려운 이유는 식 변형을 어떻게 해야 될지 훈련이 안 돼서 어려워, 얘들아. 안 풀면 어려워요. 이거 x가 양수죠. 0이 아니니까 문자로 나눠도 됩니다. x로 위아래 나누세요. 1, 다음 x 마이너스 2 더하기 x분의 1. 그래서 얘랑 똑같죠. 자, 근데 얘가 최대가 되려면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지금 분자는 상수예요. 분자가 상수예요. 그러면 분모가 작으면 분수 전체는 커집니다.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분수값은 커지게 돼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얘 때문에 여기 분모의 값이 변하니까 분모에서 얘가 최소가 되면 얘 전체가 문제 잘못 만들었네. 여기 4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얘가 최소일 때 전체 최대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1 나누기 2배 루트의 둘의 곱 상수항은 그대로 계산을 하니까 2분의 1이죠. 따라서 2분의 1보다 얘는 작거나 같습니다. 제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최대값은 그래서 2분의 1이 돼요. 네 번째, A도 양수, B도 양수예요. A 플러스 B 곱하기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풀이에요. 최소값 곱하기 최소값으로 구해볼게요. 자, A 플러스 B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의 둘의 곱보다. 다음, 얘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의 AB분의 1보다. 그래서 약분이 되니까 4가 최소값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건조해서 그런가? 안약 있으면 안약 넣어. 두 번째, 전개하기. 전개합시다. 여기 있는 식을 전개하니까요.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가 되고요. 더하기 2가 되죠. 전개한 겁니다.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에 둘의 곱 더하기 상수항 계산하니까 4라고 똑같이 나오죠. 자, 얘의 최소값을 여러분들이 구해보세요.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두 번 풀어보세요. 해보세요. 보자. 자, 먼저 첫 번째 풀이대로 해볼게요. 최소값, 산술기하 쓰자. 2배 루트의 AB. 얘의 최소값, 2배 루트의 AB분의 4. 약분이 되니까 8이라고 계산이 되죠. 두 번째 풀이. 전개합시다. 얘 전개하면은 A분의 4B B분의 A
4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그냥 전기항목밖에 없고요. 여기서 산술기하를 합시다. A가 양수, B가 양수니까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큽니다. 따라서 2배 루트의 곱 더하기 5. 그래서 9가 나와요. 자, 다르게 나왔죠? 같아야 되는데 왜 다르지? 둘 중에 하나는 풀이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누가 틀렸을까요? 얘가 틀렸습니다. 얘가 맞아요. 왜 그럴까? 선생님이 다른 데에선 다 등호 성립 조건, 언제 최소값까지 이거 보여주고 있는데 얘 안 보여줬거든? 자, 봐봐. 얘가 얘를 최소값으로 갖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그 더한 두 놈이 같을 때고 얘가 얘를 최소값으로 갖는 경우는 A분의 4와 B분의 1이 같다. 즉 무슨 얘기냐? A가 4B랑 같을 때야. 그냥 아무거나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 값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얘는 A와 B의 관계가 A는 4B였을 때 얘가 이 값을 가질 수 있고 A랑 B가 같을 때 얘는 이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얘가 이 값 가질 때 얘는 이 값을 못 가져요. 등호 조건이 다르거든요. 최소값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다르다고요. 조건이. 그래서 얘가 이 값 가질 때 얘는 이 값을 못 가져. 그러니까 8이라는 값을 가질 수 없는 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호 조건을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얘는요? 그냥 맞아요. 자, 그래서 얘가 언제 9가 될까? 얘네 둘이 같을 때. A제곱이 4B제곱. 즉, A는 2B였을 때, A가 2B였을 때, A에다 2B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나와요. 그러면은 9라는 값을 최소값으로 갖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됐죠? 자, 문제 잠깐만 봅시다. 1171번. 지금 풀어보세요. 자, 먼저 틀린 풀이를 알려드릴게요. 산술기하를 산술기하에다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산술기하를 산술기하에 대입하면 안 돼. 무슨 얘기냐? 자, 이 경우에는 맞지만 틀린 풀이를 알려줄게. 봐봐. 3A 플러스 2B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의 둘의 곱. 근데 얘가 지금 문제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양변 제곱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AB는 24분의 1 맞냐? 자, 그런데 A분의 2 플러스 B분의 3이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의 AB분의 6 여기다 24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라고 나오냐면 24라고 나와요. 자, 틀린 풀이에요. 왜 틀렸는지도 설명할 겁니다. 두 번째 풀이.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3A 플러스 2B A분의 2 플러스 B분의 3 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얘의 최소값이니까 얘를 우리가 x라고 두자. 얘는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그랬냐면 1이라고 했거든. 됐지? 그러니까 얘가 x야. x는 전개하자. 전개하니까 12 플러스 a분의 4b b분의 9a. 그래서 크거나 같다. 상수항은 그대로 문자가 포함된 애들을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니까 얘도 0보다 크고 0보다 큽니다. 2배 루트의 곱 36. 그러니까 6이 12, 24라고 나와요. 이 경우에는 답이 맞았어요. 똑같았어요. 근데 이거 풀다가는 언젠가 틀릴 거야. 이 경우에만 우연찮게 맞은 것뿐이야. 원래는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최소값을 갖다 대입해서 얘의 최소값을 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 그럼 쟤는 왜 맞았어요? 봐봐. 얘가 얘를 최소값으로 갖는 경우는 3a가 2b랑 같은 즉 등호 성립 조건이 이래. 다시 얘가 얘를 최소값으로 갖는 경우는 등호 성립 조건이 a분의 2와 b분의 3이 같을 때, 즉 3a는 2b일 때야. 어때? 똑같지? 똑같으면 대입 가능해요. 그래서 대입한 게 맞은 거야. 등호 성립 조건이 같으니까 대입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어디가 쓸까? 아이씨, 안 보여. 이거 안 맞는데. 원래 있어야지 그거를. 안 넣어놨네. 문제 보다 보면 있을 거야 어딘가에. 자, 그래서 그렇게 풀면 안 된다. 됐죠? 넘어갑시다. 유형 5번. 유형 5번 봅시다. x가 5보다 크다. 인 실수 x에 대해 얘의 최소값 구하래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나 뭐 건너뛴 거 있니? 건너뛴 거 없지? 없어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0보다 크다 조건을 찾아야 돼. x-5가 0보다 커. 그럼 우리가 얘를 변형해서 산술기하를 써먹으려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는 옆에 -5가 짝꿍으로 따라가 있어야 돼. 그래서 x-5를 써주는 거야. 대신 플러스 5를 갖다 붙여줘야죠. 변형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됐으면 얘가 산술기하에 의하여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의 곱 상수항은 그대로 그래서 7이야. 자, 그래서 최소값 m은 7이 되는데 그러면 언제? 그때 x값을 찾으래. 언제 7이 되나요? 네. 그 더한 두 놈이 유태야, 얘네 둘이 어떨 때? 그렇죠. 같을 때예요. x가 6입니다. 얘가 n. 정답 13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넘어갈게. 도형에서는 어떻게 푸는가? 1191번 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울기가 음수이고
2,3을 지나는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삼각형 OA, B의 넓이의 최소값은 얘 넓이. 자, 그럼 넓이 하려면 여기 점 표현해서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식을 세울 거예요. 2,3을 지나가잖아요. 뭘 몰라? 지나가는 점 알잖아. 그럼 직선이니까 뭐가 필요해, 규태? 그렇죠. 그래서 y는 m에 x-2 플러스 3. 그래서 mx-2m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b는 y절편이니까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이 되고요. 여기는 x절편이니까 m분의 2m 마이너스 3이 돼요. 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요. 넓이 구하라고 했거든. 넓이는 2분의 1 m분의 2m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m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됐죠? 차라리 야 미안 잠깐만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이거 말고 다르게 풀게. 미안해. 문식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냥 이렇게 풀게. 이 방법으로 식 세우자. 여기 B라고 하자. 여기 A라고 하자. 그러면 X절편, Y절편 나왔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돼? A분의 X, B분의 Y는 1 이렇게 세워줄 수 있죠. 근데 얘가 어딜 지나가요? 2,3을 지나가요. 그래서 A분의 2, B분의 3, 1 나와요. 자, 이것 1대 뭘 구하라는 거야 지금? 넓이 2분의 1 A, B 넓이의 최소값 찾으래요. 합시다. 자, 얘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의 둘의 곱보다. 여기까지 가시죠. 산술기 한 거예요. 1이죠. 얘가 1이잖아. 그치? 여기서 A, B의 범위를 찾도록 합시다. 양변 2로 나누고 양변 제곱해도 왜? 양수니까 제곱해도 대소관계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A, B 양수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A, B 곱하면 2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갖다 베끼지 마. 은성아. 필기하지 마. 12예요. 24 들어가면 12잖아. 그래서 넓이에 왜? AB가 최소면 넓이가 최소잖아. 그래서 12가 정답입니다. 정답 1번이요. 이렇게 활용해서 풀면 돼요. 자, 코시 슈바르츠 욕 아닙니다. 코시 슈발츠라고 읽을 수도 있고 코시 슈바르츠라고 읽을 수도 있고 이게 사람 2명일 걸 아마. 코시 그리고 슈바르츠 아마 2명일 거야.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에요. 절대부등식의 한 종류 절대부등식 중에 하나 코시 슈바르츠라고 하는 부등식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Y제곱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단 A, B, X, Y는 실수. A, B, X, Y가 실수였을 때 얘는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입니다. 얘는 절대부등식이에요. 자,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증명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뺄 거야. 얘에서 얘를 뺄 거야. 그냥 뺄 거야. 빼서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할 겁니다. 전개하도록 합시다. 쓰고
얘한테서 뺄 거예요. ax 플러스 by의 제곱을요. 얘를 전개하니까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의 제곱, b제곱 y의 제곱 빼기 a제곱 x제곱 뭐야 2ab y 어디 갔어? x, y, b제곱 y제곱 그럼 a제곱 x제곱 날라가고요. b제곱 y제곱 날라가고요. 그래서 얘는 ay의 제곱 얘 2배의 ay bx bx의 제곱 그러니까 ay 마이너스 bx의 제곱이 됐어. 어때? 얘한테서 얘 뺐더니 실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은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거 외워라. 얘가 언제 얘를 최소값으로 갖니? 언제 등호 조건이 성립하니? ay는 bx랑 같을 때예요. 이렇게 써도 되지만 x분의 a가 y분의 b랑 같을 때예요. 라고 써도 되고요.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런데 얘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산술기하랑은 다르게 a, b, x, y라고 하는 실수 조건으로 그 조건을 어떻게 했냐면 좀 더 풀어준 거야. 범위를 좀 더 넓힌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식의 형태에서 제약이 많이 생긴 거야. 그냥 제곱. 그러니까 얘는 자, 이 형태를 써먹어서 우리가 형태를 써서 최소값을 구하는데 써먹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봅시다. 자, 실수 x, y에 대하여 얘는 5일 때 얘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그럼 코시-슈바르츠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제곱 그냥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 거야. 제곱 크거나 같다. 전체 제곱보다. 여기다가 써 넣는 거야. 보니까 x제곱 y제곱이야. x제곱 y제곱 집어 넣어주면 되겠네. 얘의 최대값이래.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써줄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ax, by 됐지? 그러니까 여기가 1 들어가면 1x 뭐가 들어가야지 2y가 되죠? 2 끝났습니다. 얘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5라고 그랬고요. 5죠. 크거나 같다 x 플러스 2y의 제곱 25. 자, 그러니까 x 플러스 2y는 5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곱하면 25 이하가 되는 거야. 됐지? 정답 10.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이거 하자. 그러면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서 1201번을 풀어보자. 자, 어떤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코시-슈바르츠도 되고 산술기하도 돼요. 나 오늘 아침 9시에 출근했어. 아침 9시부터 지금 오늘 밤 10시까지 수업이야. 토요일이 너무 싫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5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직사각형의 둘레. 여기 A라고 잡자. 여기 B라고 잡자. 그럼 여기가 직각이지. 왜? 지름이 됐으니까. 그러면 뭐가 나와요? 피타고라스. 근데 뭘 구하래요?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2A 플러스 2B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됐죠? 식 찾았으니까 그냥 바로 하자. 제곱 크거나 같다. 제곱보다.
A, B. 지연아, 여기 뭐 들어가? 자, 여기가 2A 플러스 2B가 들어갈 거야. 얘의 최대값 구하랬으니까 부등호 방향 보고. 맞잖아. 그치?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되지, 않아? 그렇지. 여기? 그렇지. 그래서 8 곱하기 25 작거나 같다. 2A 플러스 2B의 제곱. 그러면 2A 플러스 2B는 사실 AB는 양수잖아요. 자, 어떻게 돼요? 2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은 말이 안 되죠? 양수니까요. 그래서 최대값 20임. 어? 뭐야? 뭐? 왜 갑자기 제곱, 루트죠? 루트. 이건 말이 안 되죠? 루트 20, 2루트 5. 어? 뭐야? 200이죠? 20의 제곱이 200으로 생각해. 루트 20이죠. 그럼 뭐니? 뭐니? 루트 2, 50, 10루트 2. 정답 4번이죠. 자, 지금 여기 대표 문제 내가 풀어준 거 싹 푸시는 거고요. 니네 과제 앞에 거 서술형도 안 하지 않았니? 서술형에서부터 이것까지 전부 다 과제라고 하자. 안 할게. 그렇게 하면 또 월요일날 2시간 수업인데 풀이만 하다 끝나. 진도도 나가야 되는데. 풀이만 하다 끝나 그러다가. 야, 중간고사 언제래? 얘기 나온 거 없어?